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 사업상 관련된 업무들도 하고, 성과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사야 할 것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사야 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매수도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 전에 그냥 자긴 좀 아쉬워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의 곡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고요. 이 곡을 안 들어본 사람이 참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곡입니다. 윈터 스토리라는 그 곡명을 갖고 있는 러브레터의 영화 OST죠.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곡은 정말 그 피아노로서 연주할 수 있는 그 겨울을 표현한 곡 중에 비발디의 사계의 겨울이라는 어떤 그런 겨울이 있다면 이런 겨울도 있다. 동양의 겨울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함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그런 따스함까지 모두 곡 안에 담고 있는 거고요. 이 곡을 들으면서 하얀 눈이 내리는 그 설원을 상상하신다면 그 설원에서 나 혼자 서 있는 어떤 그런 기분, 그리고 그 혼자 서 있음에도 외롭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예술적인 곡입니다. 거의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할 정도의 곡이죠.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밝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곡이 등장하는 그 타이밍은 이 나카야마 미호라는 그 배우께서 1인 2역을 하죠. 1인 2역을 하는데 이건 뭐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뭐 스포를 한다고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예전에 다녔던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날 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의 첫 시장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를 갔을 때 그 느낌, 뭔가 설레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늘 가야만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자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고 그 부분 진짜 벽이며 바닥이며 문이며 모든 것에 다 추억이 서려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는 상당히 설레이는 감정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 부분을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일본 특유의 피아노를 연주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 정말 정확하게 그 박자를 지켜가면서 명확한 음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마 정말 뭐 이렇게 연주가가 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느린 템포로 연주하다가 빨라졌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이 곡을 연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큰 공간, 그러니까 큰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좀 비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음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따라라라라 라고 해서 약간 1막을 끝내주는 느낌을 주면서 이 곡, 지금 요 마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지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내가 추억이 곁들여 있던 어떤 그런 공간에서 그 공간에 대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이 공간 안에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외로움, 뭐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막에서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올린이 등장을 했죠. 바이올린이 등장을 했는데 바이올린의 소리가 상당히 떨리는 느낌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바이올린의 음색은 어떤 희미한 기억, 그러니까 내가 아까 똑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내가 미처 최근까지 잊고 지냈었던 내가 차마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희미한 기억, 어떤 그런 아주 희미한 작은 흰색 선 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올린이 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바이올린의 음색은 말 그대로 나의 기억을 표현해 줍니다. 전반적인 배경이 아니라 나의 뇌 속에 있는 기억, 이 기억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음색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죠. 기억이라는 게 명확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기억은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후로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사회에 뭐 물든 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억이 상당히 바래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이 연주해주는 어떤 그런 희미하면서도 그렇지만 나에게 그때의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부분을 바이올린이 아주 가늘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라이하지도 않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아름답죠. 어떤 기억에서 내가 나의 희미한 그 기억 속에서 그 내가 감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내가 굳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억이 이제 살아난다. 다라라라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기억에 대한 어떤 느낌이 그때 이랬었지라고 살아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피아노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해주면서 기억이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올린이 기억을 되살렸다라고 치면 이 기억 속에 있었던 그 풍요로움 그리고 그 따스했던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나의 어릴 적, 나의 성숙되지 않은 그 감정들이 느꼈던 그 행복. 물론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는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느껴지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색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기억의 어떤 그런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 조각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여러 악기가 화음을 만들어주면서 그 따스했던 그리고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격동적인 느낌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 중에 나를 복받치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막 심장이 두근대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억들, 그런 부분들을 이 마디에서 표현해 주는 것 같고, 이 마디에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들은 내가 갖고 있던 감정들 중에 이렇게 소중했던 감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 기억을 한번 살려볼까? 그 살려볼 때 이 뇌 속에서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억과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오묘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제 2막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감정선들을 또다시 피아노가 따라라라락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죠. 나의 기억들 중에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나도 몰랐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준 그런 아름다운 2막이었었던 것이죠. 지금 바이올린이 또 한 음을 긴 보잉으로 쭉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당시의 기억에서 뭔가 아련했던 그런 기억에 그때 감정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감정, 누군가를 사랑했었다던가 첫사랑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 나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즉 이건 나만의 생각이에요. 남들이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하나의 생각이 어찌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소중한 어떤 그 기억을 바이올린이 긴 호흡과 긴 보잉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3막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1막과 2막에서는 전반적인 것들을 표현을 해줬다고 한다면 3막에서는 그 많았던 예전에 아련했던 추억들과 기억들 속에서 하나, 아마도 이 영화와 이런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중에서의 나의 첫사랑에 대한 그 소중했고 풋풋했던 그 감정, 이 부분에 대한 감정선, 이거는 말 그대로 잊고 살았던 부분인 거죠. 근데
옛날을 추억하다 보니까 아,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었지.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그때 나도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그냥 어떤 본능에 충실해서 이 사람의 어떤 것이 좋아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 나는 그때 그냥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았어. 순수하게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았어라고 그 단편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한 산막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을까? 그걸 가지고 이런 음색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트리리리리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연주법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서로 먼 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음계를 써서 뭔가 소리가 되게 흐트러져 있다가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을 줍니다. 뭔가 오브레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연주법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사막이 시작되면서 1막과 똑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악기들도 많아졌고 그 악기들이 연주하는 것도 똑같은 음계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음계를 연주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그런 조화로운 그러면서 웅장해지고 그리고 옛날의 추억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추억 자체가 엄청 가치 있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한 번쯤은 이 곡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 위해서 뭐랄까 이 겨울이에요. 이 곡의 전반적인 배경은 겨울입니다. 추억이 있지만 그 추억 또한 겨울에서 이루어지는 추억이기 때문에 이 겨울의 어떤 그런 건조하고 차갑고 그리고 옷을 여미게 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안으로 들어가고 숨고 싶은 어떤 그런 감정에서 내 풍부한 감정이 살아나서 이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춥지도 않고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몸 자체가 뭔가 그 이 추운 겨울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그때는 너는 그랬어. 나는 이랬어. 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많이 변했을 수 있어요. 어, 그래. 나라는 사람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아, 그때는 이랬어. 지금은 이 노래는 지금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는 그랬어 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외쳐주는 어떤 그런 느낌. 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외쳐주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와이 시운지 감독의 러브레터 OST를 들어봤습니다. 윈터 스토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추억이 되고 이 겨울에 하얀 배경에 이 눈 내리는 어떤 그런 감정에서 내가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이 초등학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분, 그때 있었던 그 어떤 뭐 그런 창문이라든가 뭐 바닥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 그때 당시에 나의 모습,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요. 이 곡은 뭐 피아노로도 수십 번 쳐본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제가 쳐도 이런 느낌은 안 난다. 참 어렵다. 이런 곡이고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힘든 하루, 12시 반이 지나가는데 힘든 하루였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잘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감상평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